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일산 서구의 학세권과 비학세권에 대한 매물을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영상 보시면 또 팁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처음 내 집 마련하신 분들에게 이 채널은 내 집 마련할 때 도움드리고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또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고양시, 일산, 파주 지역의 신축 빌라를 담당하고 있는 넘버원 멘토 신강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신강호 멘토가 말이 좀 빠르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쏙쏙 핵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드릴 빌라는요, 학세권에 있는 빌라인데 일산 동구 식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떤 그 생활권이라고 봤을 때는 풍동에 딱 밀접하고 옆에 딱 붙어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현장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번 학세권이라고 소개하는 식사동 신축 빌라 헤리티지의 네. 간단한 먼저 요점을 짚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분양 가격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우선 분양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양 가격은 2억 5천만 원부터 2억 7,500만 원까지고요. 네. 층별로 그 다음에 앞 건물과의 동강 거리에 따라서 분양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최소 실입주금도 우선 안 나와 있는데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최소 실입주금은 최소 3천만 원부터 우선 가능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방 셋, 욕실 둘, 그 다음에 발코니 하나, 안방 옆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룸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 사용 면적은 약 27평 정도로 7평.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28평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조금 낮췄던 점,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여기서 잠깐. 그 실입주금이 3천만 원인데 만약에 뭐 2억 5천이라고 보고 3천만 원이면 2억 2천을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항상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전체 매매가에 대출은 한 60%만 받으신 건 좋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추천 실입주금은 60%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좀 많아지겠죠. 그럼 최소한 1억 이상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번 식사동 헤리티지의 대략적인 구조, 그냥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네. 하나씩 짚어볼게요. 기본적으로 3단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는 간단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헤링본만으로 시공했다는 점이 좀 다른 일반 빌라는 조금 더 차이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TV를 놓을 수 있는 거실에 아트월 자리가 아트월. 사진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분양사무소에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 스페인산 대리석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네, 스페인산 대리석 타일이 뭐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가서 네. 직접 보시면 네. 질감이나 재질감이 네.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네. 만져봤을 때도 비싼 거구나 비싼 라고 거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점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헤링본 소재의 마루는 사실 되게 고가예요. 같은 시공할 때 시공 방식 때문에 금액이 훨씬 높고요. 여기서 마루는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그 강화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세 가지가 있고요. 요새는 또 이 바닥을 또 다른 소재로 쓰는데 그게 이제 타일이라는 소재인데 폴리스타일이나 그리고 포세린 타일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폴리스타일의 어떤 유광의 밝은 색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이제 헤링본 소재의 이 마루가 사실은 그 폴리스타일보다 같거나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가이고 사실은 되게 보면 고급스러운데요. 이게 좀 작은 면적보다는 큰 면적 쓸 때가 더 오히려 효과가 뛰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간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면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썼다는 점은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래 사진을 쭉쭉쭉 내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축 빌라들의 특징이지만 기본적으로 거실 천정에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네.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안방을 안방에도. 보셔도 안방의 천정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신축 빌라의 트렌드에 맞춰서 안방에는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네. 있다는 것도 한 가지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중간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한 DP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냥 노멀한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방 공간은 주부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구조하고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는 식탁자리. 네. 요거는 옵션이죠? 그렇죠. 요거는 디스플레이. DP용입니다. 네. 요거는 DP용이니까. 요거는 장. 요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설치가 가능해요. 이거 디스플레이인가요? 아니 디스플레이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사용.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되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장고 자리, 여기 이제 오븐렌지, 밥통 자리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 보시면 그냥 깔끔하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모던한 느낌, 젊은 신혼부부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사진을 내려다 보면 주방 옆으로 이 발코니,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다는 점이 아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 정도 크기가 평균이라는 점 요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 욕실은 안방이 아니라 거실의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활발하게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요 중간방 들어가는 데에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다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장점도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래도 고가를 사용한다는 LG 지인 창호로 마감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주변의 빌라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는 애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집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이 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식사동 신축 빌라 헤리티지의 장점은 사실은 물론 집에 대한 인테리어도 깔끔하긴 하지만 이건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식사동 신축 빌라의 장점은 부동산적인 이 위치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산 신축 빌라의 특성상 이 정도의 생활 인프라라든지 역과의 거리를 갖춘 빌라들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식사동 헤리티지의 장점은 부동산적인 이 위치적인 장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요?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도 있는데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가격을 잠시 접어둔다고 하면 세계동인데 다 남양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동간거리가 짧은 남양이 있어요. 동간거리? 그러니까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이긴 하지만 4층, 3층을 제외한 1, 2층에는 채광이 좀 적어요. 그게 가장 싸겠네. 그게 가장 싸.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5천만 원 붙어 있는 거고 나머지 채광이 좋은 거는 최대 2억 7천5백만 원까지. 그러니까 갭이 좀 있죠. 면적은 같은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들인다면 그 부분이 채광적인 부분이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적인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점이 위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길래 장점이라는 거야? 라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제 지도상에 보면 여기를 사고 동국대학교 병원. 동국대학교 병원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지도로 저희가 켜드렸는데 이 큰 길 따라 쭉 가게 되면 이쪽에 풍산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커다란 사거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거리에 보면 이쪽에 일산 요양병원이 있고요.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큰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의 신축 빌라라는 특징을 좀 감안해 본다면 그걸 특징으로 본다면 지금 보시는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동국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마트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숙성마을 아파트 단지인데 이쪽으로도 기본적으로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좋다는 점은 이 위치에서 주변으로 가깝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쪽이 역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실제로 도보로 이용하는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들이 신축 빌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인데요. 여기도 굳이 뭐 도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1km가 좀 넘는 거리예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얘기할 때 역세권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달라지구나라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뭐 200m 정도 이내 거리 정도, 5분 정도 실제로 거리 이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1km 정도의 거리니까 요 점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덕이동 이제 이번에는 비학세권에 대한 현장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이동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덕이동 신축 빌라 비학세권이라고 비학세권 소개드릴 수 있는 현장인데요. 네. 그 대부분의 일산 신축 빌라가 사실 90% 이상이 비학세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실내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현장 임의대로 하나 집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의 특징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집의 특징은 우선 현장명을 설명드리면 덕이동 센트레빌 2차 분양 현장이고요. 네. 2차 분양 현장이고 역시 분양 가격은 가려놨지만 2억 1,900만 원부터 네. 2억 2,900만 원부터 네. 요 사이에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역시나 그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최소 실입주금은 좀 전에 설명드린 식사등보다 조금 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은 최소 놀라시겠지만 1,000만 원부터도 물론 신용이 포함되죠. 1,000만 원부터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 이제 저 놀라시겠죠. 당황해서 네. 코가 간지러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우스포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는 대출받고 최소 40%는 실좀 갖고 가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식사동 헤리티지와 동일합니다. 방 네. 3개, 욕실 2개, 발코니 하나,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이 항해가 이제 안방에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사용 면적은 아까보다 조금 넓어서 한 약 30평 정도 전체적인 30평. 면적이 조금 더 잠깐, 넓다고. 전용이 얼마예요? 전용이 한 17평 정도 나올 거예요. 확장을 많이 했구나. 네, 확장 뭐 대부분의 신축 빌라가 네. 그렇듯.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특징은 여기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사진을 쭉쭉쭉쭉 내려서 보시면 화이트 톤의 그냥 깔끔한 인테리어예요. 네. 바닥도 아까 설명드린 네, 것처럼 폴리스타일. 그 아주 블링블링한 반짝반짝거리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거실의 천정에는 기본적으로 요즘 네. 들어간다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주방 쪽도 아주 인테리어도 다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다는 거. 네. 보시는 안방도 이런 것도 일단 빼면 거의 다 기본적으로 네. 화이트 톤인데요. 안방의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기본적으로 있고요.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특징이라면 역시나 이렇게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이제 기본이죠. 기본적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애들은 네. 좀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한 애들 하시더라고요. 네. 보시면 안방 욕실 치고는 꽤 넓게 나와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화장대 들어가는 거 기본입니다.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 공간에 화장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방이 조금 넓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라 쑥 빠질 거긴 하지만 중간방 치고는 꽤 넓게 나왔다는 장점이 있고 역시 보시는 이 세 번째 방도 네. 싹 걷어낸다는 전제가 되겠지만 역시나 방들이 넓다는 네.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보신 현장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그냥 올 화이트라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감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 여기 인테리어 때문에 이제 문을 설치를 해 두은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식탁 자리도 기본적으로 네. 나와 있다는 거. 그래도 이거 아이고 내가 나와 있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이 빌트인 오븐렌지와 밥통 자리가 밥통자리. 네. 나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좀 특징이라면 여기 좀 넓다. 주방 옆으로 연결이 되는 발코니가 상당히 넓어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네, 이쪽은 살짝 또 꺾여 있어서 꺾여 여기 있네요. 세탁기로 올릴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조그만 대볼 빨래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싱크대 공간도 나와 있다는 거. 네. 이건 기본 제공 사항입니다. 네.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도 역시 꽤 쓸만한 크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디테일 컷을 찍을 게 없는데 여기도 이제 샤시는 KCC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보시면은 인테리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호가 더 강한. 그렇지. 화이트 톤이라는 그렇죠. 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무난하면서 깔끔한 느낌 들고 집이 좀 커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호가 좀 많은 어떤 인테리어죠. 그렇죠. 누구나 다 무난하게 좋아할 수 있는 인테리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한테는 상당히 장점이고.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장점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나예요. 뭐?
그 지금 말씀드린 깨끗한 인테리어. 깨끗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조금 넓은 집을 찾으시는 음. 분들에게는 어찌됐건 가격 대비 넓은 집. 그러니까요. 가격 대비 넓은 집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치적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은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래도. 면적 대비 가격 대비했을 때는 가격 대비 넓은 집이라는 거는 분명히 장점. 그러니까 이 집에 저도 이제 보면서 이 정도 평수에,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는 덕이동에 많이 있어요. 2억 1천에서 2천대 많이 있는데 이 실평수 대비 가격대 그리고 인테리어를 봤을 때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단점은요? 역시 집만 놓고 본다면 뭐 굉장히 높은 점을 줄 수 있는데 단점은 위치적인 단점입니다. 위치. 이게 좀 이따 잠시 후에 지도상에서 한번 네. 보여드릴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 자녀분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같이 생활할 만한 위치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불편해요. 뭐 초등학교를 그러다 치더라도 네. 뭐 제가 이제 세 딸의 아빠이다 보니까 생활에서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네. 아기를 데리고 손잡고 네. 과자라도 하나 사러 나갈 수 있어야 네. 되는 정도의 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좀 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주변이 아직은 뭘 만드는 공장은 아닌데 창고들이 아직은 좀 잘 잡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거주지로서 네. 많이 아쉽죠. 네. 자, 그럼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송포농협이라고 송포농협. 송포농협. 자, 그러면 지도를 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내가 여기를 보면 설명해야 되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랜드마크 덕이초등학교. 덕이동 초등학교를 좀 기점으로 네. 한다면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송포농협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찍혀 있는 지점이 여기가 송포농협입니다. 여기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기준의 빌라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송포농협 맞은편 쪽으로 빌라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덕이동 네. 신축 빌라들이 크게 이렇게 운집해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고 네. 예를 이쪽 들어서 쪽.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한 요 정도쯤에서 요 정도쯤에 좀 운집해 있다고 했을 때 네. 요 두 개 지역을 크게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생활권이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덕이동 네. 내에서도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쉽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제 이게 공장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공장은 네네, 아닌데 맞아요. 그냥 창고 창고 형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네. 있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요 기본 큰 길을 따라서 이제 광역버스가 좀 되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버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고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은 대화역입니다. 대화역 몇 분 거리. 집에서 여기 땅 해서 어. 버스 기다리고 했을 때 20분 정도가 20분 거리. 생각보다는 짧은데라고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노선이 짧아요. 거리에 비해서 쓰는 정거장이 좀 적어서 2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거 이제 참고사항 정도로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집을 장단점까지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 집을 추천해 드리는 분은 어떤 분들이 이 집에 거주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그냥 많은 분들하고 하면 네. 돈은 좀 부족해요. 네. 갖고 있는 돈은 좀 부족한데 사정상 좀 넓은 집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완벽한 집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가격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짐이 많아서 식구가 네네네. 많아서 좀 넓은 집을 해야 된다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이 이곳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덕이동. 그렇죠. 덕이동이라는 곳이 그런 수요를 그런 좀 수요가 많이 많이. 받침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의 학세권의 빌라를 알아봤고요. 덕이동의 비학세권의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집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 딸이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식사동 쪽을 식사동.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분양가격이 높은 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이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되지 않나 네네. 두 현장을 비교해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식사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식사동을 했네요. 그렇다고 덕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만약에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큰 집을 좀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 덕이동 할 텐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똑같이 식사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박수. 다음 추천 영상은